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자, 유럽과 미국. 그죠? 자, 유럽과 미국. 자, 이 부분보다 중동 쪽이나 동남아 쪽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은 원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유럽과 미국은 원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원전이 있어요. 응? 원전이 있어, 없어? 원전이 있다고요. 그 원전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고요. 그러면 원전을 다시 짓는 부분은 짓는 부분인데 뭐 할 수 있다? 쉬고 있는 원전을 돌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쉬고 있는 원전을 돌리고 뭐요? 중동이랑 동남아 쪽은 뭐요? 원전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원전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어디 많이 들어가요? 중동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해요.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친다라고 하면 뭐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탕 선생입니다. 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부분들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시간에서는 이 베트남 법인을 매각을 하면서 현금이 좀 확보가 되었죠. 현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요 확보된 현금으로 SMR 투자하지 않겠냐 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6시 반 기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이요? 이 한미 공동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지금 이제 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할 텐데 사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직접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 전혀 악재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한수원이 그죠? 한수원이 담당을 해서 이러한 돈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는 거지 딱히 뭐 두산이 지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든 안 하든 원전에 들어간 핵심 기재는 두산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간에 두산은 사실 이득이다. 나쁠 게 없죠, 사실 두산은. 그러니까 한수원이 조금 기술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살짝 에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핵심적인 기자재가 공급하는 두산이 크게 악재인가라 봤을 때 사실 뭐 그닥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것만 뭐 놓고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두산한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썸네일을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패배를 인정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돈이 없어서요. 파산할 뻔했어요. 파산. 그래서 사실 두산에서 인수 관련된 내용들 나온 거거든요. 한수원이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수할 필요 왜? 원전에 대한 사업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할 필요가 없던 거죠. 얘에 대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 기술력은 있으나 이 부분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만들어줄 건설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상 어떠한 부분에서 간에 이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웨스팅하우스 혼자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원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 기술력 있으면 뭐해? 못 짓는데 건설 기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반드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의 누구다?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대형 원전 관련된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죠? 굴욕적으로 보는 건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서로 윈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웨스팅하우스가 과연 이 기술력만 가지고 원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크게 우위를 못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왜냐면 이게 설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만들질 못하면 뭔 상관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건 간에 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들지 못하면 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가 엔비디아의 이런 칩도 결과적으로 TSMC가 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TSMC가 위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이랑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한수원과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 미국 쪽, 아니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이쪽에서 우리가 폴란드나 이거 원전 사업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우리는 중동이나 이런 베트남 이쪽만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봐도 알짜 사업에 대해서 한 발자국 후퇴한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패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자, 유럽과 미국, 그죠? 자, 유럽과 미국. 자, 이 부분보다 중동 쪽이나 동남아 쪽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은 원전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유럽과 미국은 원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원전이 있어요. 응? 원전이 있어, 없어? 원전이 있다고요. 그 원전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고요. 그러면 원전을 다시 짓는 부분은 짓는 부분인데 뭐 할 수 있다? 쉬고 있는 원전을 돌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쉬고 있는 원전을 돌리고 뭐요? 중동이랑 동남아 쪽은 뭐요? 원전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원전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어디 많이 들어가요? 중동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해요.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친다라고 하면 뭐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 미국에 대한 부분들,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은 이미 원전이 지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을 다시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규 수주 못 받는다, 안 좋아 보이겠지만 유럽과 미국이 먼저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돌리고 나서 새로운 원전을 지을지 판단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현재 원전을 많이 짓는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SMR에 대한 부분대로 짓는 거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후에 SMR에 대한 부분을 진출을 할 때 이것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애초에 태클을 걸 수도 있었던 부분이요. 근데 이것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SMR 진출할 때도 미국의 빠른 속도로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물가를 생각을 했을 때 미국 물가 어때? 비싸죠. 근데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땐 미국의 패권을 이용해서 미국의 물가를 기점으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것도 호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쁜 면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합시다. 10%가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불공정 계약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죠. 방금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중동 쪽에 많이 짓기 때문에 중동 원전들이 더 많은 수주를 따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생겼다 주가가 올라갔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주가의 가격의 변동성에 흔들리면서 이 뉴스의 미디어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10시 40분 기점으로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텔레그램방에서 브리핑 드리면서 이 내용들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텔레그램방 올렸던 걸 잠깐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8시부터 보게 되면 여기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기다렸다가 리바운딩 하면 올랐던 물량 정리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가 수주 불공정 계약 아무리 땡땡을 떨어도 주가는 올라가면 사실 이러이러했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하니까 좋아지는 거였네. 아, 그러면 올라가는 게 맞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 상태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좋게 해석을 해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거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들에 대해 재료를 보게 되면 이 주가 하락에 나왔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이 되면 주가 하락 나왔죠. 근데 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과 그리고 과대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내용으로 주가를 2번이나 뺐다라는 건 고의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지금 이렇게 투심을 말려놓은 상태에서 주가를 어떻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최대한 개미들을 떨어뜨리고 올리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거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털고 나서 주가가 정말 예를 들어서 8만원, 9만원 갖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 8만원, 9만원 갖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사람들은 8만원, 9만원 여기서 주가가 이제 10만원 돌파 직전에 정말로 이 악재 뉴스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악재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 악재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은 아, 이때도 이랬으니까 이거는 지금 무조건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자리가 정말로 개인들이 팔았을 때 이득을 보는 자리인지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자리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예요? 개인들이 팔면 손해보는 자리예요. 손해보는데 왜? 여기서 오래 행보했잖아요. 그럼 이 물량을 다 내줬다라는 거죠. 여기서 팔면 개인들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자리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졌어. 여기서 빠졌어. 그럼 여기서 오래 행보한 구간을 넘어준 상태에서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했다. 그럼 이건 누가 개인들한테 뭐예요? 개인들한테 이득이에요. 왜? 왜? 오래 물려있던 사람들의 이 수익을 실현해줬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득이죠. 이건 뭐 세력들한테 손해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빠지는 건 개인들한테 완벽한 손해입니다. 왜? 손절 물량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서 빠지는 건 뭐다? 개인들한테 이득이다. 근데 개인들은 이 손해보는 구간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뭐야? 오히려 매도라죠. 그리고 여기서 팔면은 이득인데 개인들은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악재가 고점에 나왔다. 그러면 걔는 팔아요? 안 팔아요? 오히려 추매요. 누구처럼? 에코프로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에코프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빠질 때마다 뭐 해요? 빠질 때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요. 왜? 이때도 하락했을 때 버텼는데 뭐 했으니까? 올랐으니까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산도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바로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주가 하단선 테스트하고 올라올 수도 있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간이나 올라왔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비중주의를 해놓으면 상관없어요. 또 밀려도 그러니까 밀린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밀려도 또 추가 매수해서 평 낮추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아, 여기 개미털기였어. 아, 털렸다. 주가 올라가. 여기서 정말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 근데 개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때처럼 개미 터는 거야. 버텨야 된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때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뭐래.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간이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버텨왔고 지쳐있는 구간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8,000원에서 빠져봤자 2, 3%? 이 정도 더 빠지겠지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뭐 제 입장은.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하락이 깊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51,600원 구간에 오늘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서 평단을 낮추고 대응을 했다. 이 부분들은 사실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댓글 보셔도 알겠지만 자, 이쪽에 뭐 2시간 전인데 그죠? 2시간 전 댓글만 보셔도 알겠지만 댓글이 몇 개요? 252개. 제가 한번 다 달라 했어요. 대응 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전 여러분들한테 정말 안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 해야 되고 남들이 파는 구간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해야 된다. 올라갈 때 욕심내는 게 아니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하면서 평단을 낮추면서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께 제 의견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에 이 정도 달리는 것도 많은 분들 잘 대응했으니까 댓글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상들에 있는 댓글만 읽어보셔도 제가 그냥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건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우리가 거의 이틀 동안 이 하한가 수준으로 주가가 빠졌었는데 우리가 51,600원, 51,800원의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13%가 올라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나눠서 오를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분은 이제 수익까지 생겼다라고 하는데 뭐 잘하신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내 말만 들어.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 겁니다. 공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이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제가 강요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뭔 내용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크게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심리이고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구간을 이겨내야 된다. 나중에 올라가면 또 개미들이 귀신처럼 달라붙어서 아 원전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 매도해야 한다고 하면 욕 처먹으면서 하는 게 눈에 보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려갈 때 버텨야 된다라고 하면은 욕을 먹고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에 역행하는 흐름들을 얘기하면 돌을 맞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제 관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관점도 정말 이 재료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어제도 보여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미 정상에 대한 부분 화요일이죠. 지금 영상 새벽 올라가니까 엊그제일 텐데 우리가 이 원전이 급락하고 나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나올 것이고 이 부분들이 미국 원전 계약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뭐한다? 한미 공동 원전 수출 파트너십 선언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뭐요?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이죠.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요 부분들은 저와 함께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들 저와 함께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010 9201 6329로 간단하게 두산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체크하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영상 설명창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두산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도 아직 손실이신 분도 있을 거고 수익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합인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6만원 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서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매수했던 물량은 올라올 때 분할 매도로 챙겨가는 구간으로 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은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고 보면 내 평단은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간 제가 최대한 빨리 받긴 할 건데 아침에 지금 보시는 분들 뭐 출근하시거나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잘 한번 대응해봤으면 좋겠고요.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대응에 대한 관점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25일 기대감에 대한 부분 살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기 두산 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관련된 10월의 이벤트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인 히든 종목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요것도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 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